자,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아이고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비되는 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조국 장관 임명을 통해서 화천기계와 반대급부로 이제 다른 정치인들 주 홍정욱 주 고려산업이나 한국프렌지 뭐 이런 것들 KNN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게 굉장히 거칠었고 막판에 이제 안철수 종목들 이제 귀국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하면서 들어온 건데 그게 이제 써니전자와 기타 종목들 뭐 알랩이나 다물 멀티미디어 같은 게 조금씩 움직이는 하루였고 뭐 주로 뭐 1등주만 보자면은 어제는 고려산업, 화천기계, 써니전자였죠. 뭐 나머지 뭐 한국프렌지 같은 것도 올라오긴 했는데 일단은 주된 원래 대장 신대장 말고 원래 대장이 있었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홍정욱 찾기가 난리였어요. 아침에 오늘 시작하자마자 KNN이 상한가까지 그냥 완전히 그냥 달려버리면서 나머지 이제 홍정욱 찾기가 열광했습니다. 아침에 오전 중에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게 KNN에 이어가지고 오늘 쉬는 것들은 이제 한국프렌즈 고려산업이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나온 종목들 홍정욱 주들이 벽산이 새롭게 바닥에서 홍정 테마주라고 해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하츠도 먼저 움직였죠. 하츠 오늘 많이 빠져서 끝났는데 그 다음에 뭐 한국 내화나 뭐 YBM내 서울옥션 뭐 이런 것들도 피닉스 소재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홍정욱주에 편입을 하면서 오늘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까지 유지가 된 게 아니라 점심시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갑자기 수급이 다 이동해버렸어요. 사실 뭐 점심시간 되기 전부터 어느 조짐은 있었지만 대북주로 싹 다 수급이 옮겨왔습니다. 이 와중에 바이오는 뭐 계속 오늘 빠졌고요. 홍정욱주 올라갈 때도 빠졌고 바톤 터치해가지고 대북주 움직일 때도 빠졌고 오늘 바이오는 대형주들이 힘을 거의 못 썼어요. 신라젠만 3% 반등 나왔지 실질적으로 셀트론 헬스케어나 HLB 생명과학, 메지온, 에이벨바이오, 헬릭스미스, 코미팜, 파미셀, 코스피에서 유한양행 등등 중대형주, 뭐 중형주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로 일컬어지는 거 대부분이 많이 힘없이 빠진 하루였습니다. 그 돈 다 어디로 갔나요? 그 돈 다 대북주로 오늘은 붙어버렸어요. 홍정옥주로 아침에 많이 옮겨왔던 종목들도 자금들도 대북주로 많이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장에는 대북주를 안 볼 수가 없었어요. 물론 대북주의 조짐은 아침 일찍부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퓨전한 종목을 공략을 해볼 수가 있었고 한국내와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미리 말씀드렸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시장은 처음에 대형주가 주도하는 시장이 한번 열렸었죠. 코스닥이 좀 올라올 때. 대형주가 올라올 때 우리 종목, 중소형주 위주로 편입된 우리 종목은 별로 없었을 때가 있었죠. 그때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먼저 대형주가 시장을 끌고 간다. 시장을 먼저 끌고 간다. 정말 좋은 현상이다. 중소형주가 나중에 올 텐데, 중소형주가 올라면 테마주들이 돌아야 되고, 그게 먼저 정치 테마주가 움직인 거고 수소차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게 대북주가 와야 된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나 지난주쯤에 말씀드렸던 거니까.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다 온 거죠. 대형주가 쉬고 있는 구간에서 지금 대형주 쉬고 있잖아요. 대형 바이오주들 쉬고 있습니다. 코스닥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형 바이오주들이 쉬면서 단계적으로 지금 정치 테마주 움직였고 중소형주의 꽃 또 다른 중소형주의 꽃은 대북주예요. 오늘 움직였잖아요. 중소형주. 중간에 수소차들이 한번 움직였죠. 이 외에도 로봇, 그래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어제 잠깐 움직일 뻔했는데 뭐 그게 연속적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질병이기 때문에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화장품은 물론 중소형주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수급의 순환,
얘는 제외하고 나중에 이제 바이오 본격적으로 바이오 올라갈 때 그때부터 이제 테마 도는 거니까 결국엔 이렇게 돌고 돌다가 중소형주가 돌고 돌다가 궁극적으로는 다시 바이오가 옵니다. 바이오가 지금 쉬고 있잖아요. 바이오 중대형주 다시 와요. 그러고 나서 화장품 엔터가 갑니다. 시장이 다시 원상 복귀될 때 항상 거치는 흐름이에요.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다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시가총액이 논리가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러고 IT도 다시 오고요. 근데 지금 IT는 코스피 쪽에 편승돼가지고 코스피 관리하느라 IT 쪽에 자금이 쏠리고 있어요. 어쨌든 코스닥을 구성하는 쪽에서 가장 큰 쪽을 관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오 화장품 엔터 섹터. 근데 그 전에 대형주가 움직였고 대형주가 쉴 때 지금처럼 정치 테마주 중소형주들 움직이고 대북주들 중소형주 움직이고 수소차들 움직인다는 겁니다. 순서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번씩은 다 찍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찍었네요. 정치 테마주들 지금 완전히 활개를 치웠죠. 이틀 동안. 수소차 어제도 올라왔었죠. 어제 성창오토텍 같은 거 올라왔잖아요. 그 전에도 한번 올라왔었고 수소차 먼저 꿈틀댔습니다. 대북주 오늘부터 스타트 걸었네요. 대북주가 한동안 잠잠하다가 오늘 아예 그냥 오늘은 그냥 대북주 홍정욱으로 시작해서 대북주로 끝난 날이네요. 오늘 하루를 딱 요약하자면 홍정욱으로 시작해서 대북주로 마무리 지은 날. 대북주가 내일 연속적으로 갈지 안 갈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철도주에서 상한가가 3개나 나왔기 때문에 내일 오전까지는 수급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이후까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요. 어쨌든 오늘 홍정욱으로 시작해서 KNN과 벽산이 상한가까지 찍었었어요. 그러니까 홍정욱으로 상한가를 2개나 줬는데 다 풀리고 대북주로 다 뺏겼습니다. 수급은 다 이동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 둘씩 접근을 해봤고요. 결국엔 중요한 것은 중소형주가 자꾸만 준비를 뭔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은 아직도 바닥이에요. 시장은 아직도 출발도 못했어요. 코스닥은 제대로 돌파도 못했어요. 코스닥 한번 움직임 보세요. 코스닥 지금 어디 붙어 있어요? 제가 2주 전쯤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파란 구름대 라인을 향해 가고 있다고. 정말 많은 종목들을 보시면 제가 이때부터 말씀드렸죠. 앞으로 여기까지는 횡보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서 구름대를 또 이렇게 시장은 밀렸다가 여기서 다지고 돌파할 수 있어요. 지난번 1월달처럼 언제? 2019년 1월에 구름대를 앞두고 밀렸다가 횡보해서 돌파 나왔을 때처럼 저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열려버릴 수도 있고 그거는 몰라요.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중요한 건 뭐예요? 돌파한다는 거. 열러간다는 거. 밀렸다가 가든 그냥 가든 구름대 라인을 파란 구름대 라인을 돌파하러 갈 거라는 겁니다. 시장이 이런 위치에 있으면은 개별 종목들은 안 그럴까요? 개별 종목들 지금 파란 구름대 문 따라 들어온 종목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나하나 다 살펴보세요. 이 위치에 있는 게 얼마나 많은가. 대북주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지금 오늘 대북주가 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에 대북주 위주로 한번 볼게요. 다 2주 전쯤에 말씀드린 라인부터 시간 흘러서 다 파란선 앞까지 다 도달했어요. 파란선 문 따라 들어왔어요. 이거 문 따고 올라갈 거예요. 61선 뚫리면. 오늘 뚫린 게 뭐가 있죠? 한국내화. 얘를 그냥 드는 거예요. 구름대 얇아지는 구간에서 따고 들어왔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이 위치에 있습니다. 먼저 딛고 올라간 거는 그만큼 더 강하고 빨랐고 재료가 먼저 발생한 것들이에요. 먼저 올라갈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 붙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시간은 끌고 있었을 겁니다. 대부분. 이제 기회가 왔는데 대북주부터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대북주가 딱 이 타이밍에 맞춰서 추석 전 타이밍에 맞춰서 정치 테마주와 함께 움직였던 겁니다. 명절을 앞두고 뭐 설 때보다는 추석이 좀 약하긴 하지만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종목들이 활개를 칠 때가 많아요. 지금이 이제 추석 앞두고 조국 장관 임명과 함께 어떤 이제 정치주들의 판이 좀 딸린 거고 대북주들은 오늘 미사일을 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 관계 개선의 가능성 때문에 또 이제 수급이 도는데 오늘은 좀 의미 있게 들어왔어요. 그동안은 이게 대북주가 사실 간다고 보기는 어려웠는데 오늘은 문 따라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대북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계속 가져줘야 합니다. 물론 한 방에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한 방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오늘 왜 개인들이
코스닥을 많이 사면서 대북주들을 많이 따라잡았기 때문에 한 방에 올라가면은 개인들밖에 좋은 일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 한 방에 올라가진 않고 다시 한번 주춤거리는 시간을 줄 겁니다. 마침 추석 연휴가 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지금 붙은 것들은 단기적으로 뭐 처리를 할 것든 처리하고 길게 끌고 갈 건 길게 끌고 가지만 다시 한번 정돈을 해서 재차 올라가는 그 구간을 한번 노려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관심 있게 살펴보면은 시기가 나올 수 있어요. 하여튼 흐름을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코스피는 지금 이런 어떠한 흐름도 상관없어요. 코스피는 그냥 제 갈 길 가고 있습니다. 왜 제 갈 길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 이건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코스피는 뭐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되건 간에 올라가야 돼요. 무조건 상방이에요. 코스피는. 제가 이거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피는 올라가야 된다고. 그냥 코스피는 열심히 올라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때부터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8월 옵션 만기일 끝나고 나서부터, 여기 8월 중순 옵션 만기일 끝나서부터 이거 코스피는 올라가겠다. 어디까지? 2050 라인까지. 적어도 지금 약간 변화가 생겼으니까 뭐 2010에서 2050 라인, 2030 전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올라가야 되겠다. 이때가 언젠데? 1950도 안 되던 시기였어요. 1950도 안 되고 막 1900선 찍는데 아니다. 이거는 코스피는 올라가야 된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 아닌가요? 제가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말 바꾼 적 있나요? 이렇게 떨어지는 날에도? 제가 이렇게 이거 폭락하는 날에도 말을 바꾸던가요? 아니다. 이거 시장 이상하다. 안 바꿨죠. 한 번도 안 바꿨어요. 왜? 옵션이 그렇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돈 벌기 편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옵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끌어올리면서 코스피 만들어내면 되니까. 올라가잖아요. 코스피는 그렇게 정답이 정해져 있고 우리는 코스닥에서 놀기 때문에 코스닥 어차피 한 나라의 시장이기 때문에 한 국가의 시장이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확연하게 다를 순 없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갑니다. 어차피 코스피가 상승 방향으로 자리를 잡을 거면 코스닥도 바로 같이는 못 따라갈 지언정 키 맞추기는 돼요. 즉 지금은 바로 못 따라가줘도 지금 눌리고 있잖아요. 반대로 눌리고 있어도 한 방에 키 맞추기 물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언제요?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끝나고 새로운 포지션이 형성이 될 때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키 맞추기 됩니다. 코스닥이 언제 그랬냐는데 더 세질 수 있어요. 지금은 코스닥 쪽에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을 피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눌리고 개인들이 많이 사지만 결국에는 코스닥이에요. 코스피는 무조건 올라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한 달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는 체크를 하고 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주로 코스닥에서 놀고 굳이 시장이 코스피가 올라간다고 해서 코스피 대형주를 살 건 아니니까. 다만 코스피 대형주를 혹여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굳이 매도할 건 없는 한 달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바닥에서 뭘 매도를 해요? 겁을 잔뜩 줬지만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코스피는 결국에는 오늘 옵션 내일 이제 만기일인데 오늘까지 포지션을 본다면 결국엔 외국인들 열심히 270, 2040 라인까지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게 뭐냐? 자, 하루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크게 변화하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270 근처 267부터 272 사이 지금도 맞아요. 지금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270 정도까지 보고 2040포인트 지금도 거의 들어왔어요. 전후로 1, 20포인트니까 거의 맞춰놓은 거예요. 하루 앞두고. 그러니까 내일은 옵션이 움직임에 따라 시장이 흔들리거나 지금 옵션이 큰 움직임이 없으면 거의 잠잠한 하루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코스피 쪽은. 이제 중요한 건 코스닥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코스피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코스닥 우리가 더 중요한 코스닥 쪽은 정치주와 대북주들을 신경 쓰면서 체크를 해 나가고 이제 설 연휴 4일 그렇게 길진 않지만 4일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무리할 필요는 없고요. 오늘 뭐 바이오주들 좀 밀렸는데 바이오 밀린다고 해서 또 뭐 도망갈 것도 없어요. 바이오는 어차피 다시 관리하러 들어옵니다. 중대형 바이오주들은 어차피 시장 관리하려면 얘네들을 빼놓고 갈 수가 없어요. 내 계좌에 50% 비중짜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5%짜리 10개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얘네들 한두 개가 올라가봐야 얘가 궁극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은 큰 힘이 안 돼요. 그쵸?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이 올라가야 되는데 바이오 50% 차지하는 바이오 제약주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큰 도움이 안 돼요. 어차피. 결국에는 주가를 흔드는 어떤 대형 메이저 자금도 다 이런 걸 알고 있어요. 펀드도 바이오 펀드 대형으로 갖고 있고 바스켓으로 다 움직입니다. 일단 잠시 주춤거리는 건 대국주와 정치주가 극성이기 때문에 자금은 거기다 투입을 해야 되니까 바이오주들 오늘 올라갈 수가 없는 환경이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 잠잠해지만 다시 바이오 쪽으로 돌아오니까 바이오주들 무리해서 또 거래가 안 터진 것들은 굳이 무리해서 또 보내버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뭔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조금 줄여서 하는 거, 그리고 단기적으로 단타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종목을 다시 담는 거, 이런 것 정도는 스킬이죠. 이런 것들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요령껏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걸 공통적으로 다 같이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제가 스킬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꼭 매수 매도를 정확히 지시를 하는 역할은 아니에요. 제가 교육적인 것들, 스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 입장에서 하실 수 있으면 조금씩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무리를 하지 마세요. 그게 내가 아직 자신이 없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럼 무리는 하지 마세요. 다만 하시다 보면 이게 이런 거였구나 아시게 될 겁니다. 요거 지금 안 움직여가지고 잠깐 팔아가지고 내가 오늘 단기에 굉장히 예를 들어 오늘 벽상 같은 거, 오늘 이걸로 가야 되겠구나 잠깐 가가지고 순간적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만들어진 자금의 일부를 사용해서 원래 내가 팔았던, 예를 다른 종목 안 가서 100주 팔았던 거 다시 100주 채워놓으면 그만인 거예요. 주식은 어차피 수량 싸움입니다. 내가 가진 보유 수량이 현 가격에 있으면 그만인 거예요. 매수 매도를 유연하게 해주실 줄 알아야 돼. 이거는 약간 중고수의 영역인데 제가 이끌어드리는 분들은 모두가 중고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최대한 해드리지만 내가 어느 정도 방법을 알고 이거를 해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됐다 싶으면은 조금씩 시도를 해보세요. 다시 돌아오면 그만이에요. A 종목이 있고 B 종목이 있어요. 오늘 B 종목이 빠르게 움직여. 근데 내가 A 종목 오늘은 조정이고 안 움직이는 것 같아. 거래도 없어. 예를 들어 얘를 1000주 갖고 있어요. 오늘 얘를 조금 사야 돼. 얘를 일단 200주 정도 팔아. 예를 들어서 200주 정도 팔아서 얘를 사요. 얘가 오늘 빨리 움직이네? 얘가 무조건 익절이 아닐 수도 있겠죠. 손절일 수도 있고 익절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네요. 일단 얘를 하고 들어와요. 결과가 나오잖아? 그럼 다시 오늘이든 내일이든 짧게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결과가 안 나오면 다시 팔아서 다시 옮겨야겠지만 최대한 속도 차이가 있잖아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속도 차이가 있는 걸 건드리는 거니까 팔아요. 다시 얘에서 팔아서 추스려가지고 얘를 다시 채우면 돼요. 얘가 800주가 순간적으로 좁혀졌을 거 아니에요?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시 200주 채우면 그만이에요. 얘가 많이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어디 안 도망가면 그대로예요. 다시 그대로라는 거예요. 오히려 심리적으로 단가가 축소되는 영역, 얘가 만약에 손실을 보고 있었다. 심리적으로 단가가 조금이라도 축소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될 겁니다. 계좌에 활기가 돌아요. 생기가 돌아요. 그거는 약간 중수 이상의 스킬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하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왜냐면 이거 하다가 괜히 다 꼬여버릴 수가 있거든. 조금 해야 되는데 500주, 1000주 다 팔아버려서 이걸 하다가 이거 꼬이고 얘가 갑자기 올라가면 심리가 꼬여버려요. 그래서 조금씩 해야 됩니다. 조금씩. 예를 들어 5종목, 10종목 있어요. 그 종목에서 0.5%씩 10종목 해가지고 5% 마련하는 게 더 좋아요. 조금씩. 계좌에 티가 안 나도록 만들어서 얘를 사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만들어서 다시 채워놓으면 그만이에요. 부지런히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 그러다 보면 움직이는 종목, 자꾸만 최신 종목에 현재 맞는 종목에 힘이 더 실려요. 중요한 스킬 요거 다 제가 계좌 관리 4가지 방법 중에 다 포함된 거예요. 4가지 방법 중에 다 포함된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금 상세 전략입니다. 수익금 상세 전략.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느 종목에서 10만원어치 수익을 봤어요. 그러면 내가 힘든 종목 있잖아. 없으면 상관없어. 그럼 없으면 수익금 적립을 해서 다른 종목을 모으면 돼요. 수익금만 따로 빼가지고.
혹은 그냥 그 계좌에서 수익금만 사면 돼요. 수익금 종목으로.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내 손실 보고 있는 종목에 대해 10만 원어치를 최소 10만 원어치를 까요. 그러면 현금이 그만큼 생겨버립니다. 또 다시 새로운 걸 또 돌 수 있어요. 활기가 돌아요. 여기서 더 나아간 스킬은 여기서 만들어서 다시 얘를 돌아오는 거예요. 요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스킬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유동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10만원 벌었어? 깔 때 20만원 까도 좋아요. 어차피 그러면 신규 종목에 더 힘이 실리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조절해서 하시고, 하나하나 계속 경험을 하시다 보면 감이 오실 겁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이제 이게 숙달이 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해 나가야 지금 종목을 놓치지 않고 신규 종목을 놓치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존 종목들 그 10월장 보고 뭐 최근 8월장 보고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가지고 계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망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대한 어떤 움직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안 움직이는 종목, 그럼 지금 안 움직일 수 있잖아요. 거래가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빌려서라도 다른 그 종목에 대해서 빌려서 다른 걸 하고 다시 돌아올 줄 아는 뭐 그런 정도는 스킬이라는 겁니다. 좀 약간 중고급 스킬이라는 겁니다. 그걸 잘 활용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나 실력의 준비가 안 됐으면 무리는 하지 마세요. 한 주씩이라도 연습해 보는 건 중요합니다. 한 주씩, 2주, 그다음에 3주, 4주, 5주 이렇게 늘려가면서 이런 거구나 감을 잡아간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하여튼 요거에 대해 중요한 말씀을 드렸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지금 구름대가 뚫리는 열쇠 여는 단계니까요. 좀 더 지켜보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은. 코스닥이 지금 개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개인들은 팔 것만 남았고 외국인들 기관들 살 것만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개인들이 계속 평생 살 수는 없어요. 개인들이 산 만큼 앞으로 팔 것이고, 개인들이 팔면 외국인 기관들 사면서 땡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판다고 해서 개인들이 산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앞으로 계속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끌어올리면서, 외국인 기관들도 다 알아요. 끌어올리면서 사줘야 개인들이 팔 것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항권에 60일과 구름대 저항권에 코스닥이 밀려 있는데 이런 밀리다가 다시 타고 들어가서 구름대 뚫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게 아닐 만한 사유가 지금 없습니다. 시장에 악재들 다 하나하나씩 소멸되고 있고, 시장에서 단기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심지어 정치 관련된 거 뭐 조국 장관 임명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이미 바이오주들 살짝 눌리고 정치 대복주들 올라오면서 다시 올라갈 채비를 하면서 재료가 소멸될 겁니다. 다시 양호해질 거예요. 악재는 소멸되면 그만입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주들 관심을 조금 더 보이면서 요게 단기적 파동 거치고 조정권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적당히 올라오면 단기 매도도 고려를 해보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내일 마지막이네요. 그 연휴 전에 내일은 더 보수적으로 좀 보도록 하고, 가급적 현금화에 갈 수 있는 거 10%라도 좀 만들어 놓고 가는 하루를 최대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억지로 만들지는 않을 거지만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